네, 반갑습니다. 종필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속도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고사 어쨌든 해당 범위까지는 우리가 조금 오버를 해서 좀 넘어서 우리가 어쨌든 과정을 끝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10월달에 치러지는 요 미적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 미분 도함과 도함수 활용 전후에서 아마 잘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들이 어쨌든 공부할 때는 요 미분까지는 그래도 미리 공부해 두셔야 그 다음에 중간 이후에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여유라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시간을 쫓기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무리를 좀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거에서 어쨌든 2단원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중간고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부터 올 텐데요. 자, 페이지는 344페이지입니다. 자, 뭐 수투에 했었던 내용이랑 비슷비슷해요. 자, 보시면 fx는 0의 실근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거는 y는 fx랑 그다음 y는 0. y는 0은 뭘 뜻합니까? 우리가 y는 0은 x축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fx랑 그 다음에 x축과 우리 x축과의 교점, 얘를 보통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했을 때 요 흰색 fx가 파란색인 x축에 접했을 때 만나는 요 x1, x2, x3을 뭐라 한다? 얘를 우리가 요 fx는 0에 뭐라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근, 얘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까이 위에 우리 해당 요 fx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결국에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요 fx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항함수 같은 거 상관이 없는 거지만, 아니면 혹은 간단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그렇죠? 미분이 필요하겠죠. 미분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시고, 그래서 x축과의 교점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보시면 fx는 k의 근이다 그러면 똑같이 y는 fx, 그 다음에 y는 k 교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y는 k라는 어떤 거 보면은 아까는 어떻게 는 0이니까 는 0이었을 때는 얘는 x축이었거든요. x축이었었는데 이번엔 k였을 때는 이거 x축이 뭘로 바뀐다? 그렇죠? 이 y는 k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요 y라는 k라는 요 그래프를 여러분이 또 역시 잘 그려주시면 된다. 결국에는 이 k의 위치가 어디 있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따져주시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fx 곱하기 gx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요 fx랑 gx를 각각 만나서, 그렇죠? 각각 그려서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해당되는 교점이 된다 라는 거죠. 혹은 이제 요즘 이렇게 안 하죠. 뭐냐면 자, fx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우리는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gx의 각각 그래프에서 교점을 찾기도 하지만, 맞죠? 두 번째는 자, 요 fx에서 gx 넘겼어요. gx를 뺀 게 는 0인데요. 얘를 hx를 하시면 우리는 뭘 그린다? 그렇죠? 그 hx 그래프랑 는 0, 뭔데요? x축과의 교점을 따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3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얘가 계속 나오는데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활용이라고 나올 텐데요. 역시 부등식은 해당되는 그래프 부등호를 좀 보셔야 되겠죠. 해당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았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실수에서 라고 나왔을 때는요,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실수 전체에서 자, 어떤 fx가 뭐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이걸 다 할까요? 아닌 거지. 그렇죠. 이 전체 보면서 요 fx의 뭐가, 그렇죠, 최소값이 되는 부분이 0보다 크다면 나머지 건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fx가 모든 게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 내에서 어떤 값이, 그렇죠,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역시 최대가 가장 작은 거니까, 최대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나머지 것도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x 빼기 gx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이걸 넘겨서 fx 빼기 gx, 혹은 이걸 반대로 넘겨서 gx 빼기 fx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fx 빼기 gx라고 치시면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거 역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넘겨서 gx 빼기 fx 이렇게 됐어요. 얘가 이번에 0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요거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2번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아니, 두 번째입니다. 자, x가 a보다 크다. 어떤 이제 범위가 주어졌어요. a보다 큰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찬가지야. 아까 실수 전체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전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0보다 크냐 작냐 따져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x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 방법 마찬가지예요. a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똑같이 따져준다는 겁니다. 범위가 단지 잘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하나가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푸는 방법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증가함수 이용한다 그러면은 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증가인 감정 딱깎아 해서 부연식 증명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넘겼을 때 fx가 0보다 크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럼 fx가 0보다 크냐? fx가 0보다 크냐? 만약에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f0 값은 f0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자, 이런 거지. 만약에 이런 거야. 얘가 fx 이렇게 됐을 때, fx가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큰 범위인 거니까 얘는 이쪽 범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면은 f0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이렇게 여기 있어요.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0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0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맞죠? 거기다가 얘가 계속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항상 요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fx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거야. 만약에 얘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다. 여긴 뭐다? f'x가 0보다 크거나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된다? 당연히 이때는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큰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요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겠구나. 0보다 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증명을 또 해드렸습니다. 결국 관건은 뭐가 됩니까? 관건은 뭐냐면 역시 어저께 했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했던 건데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나왔죠. f' 0보다 크다 증가이면서 f에 해당되는 0값이 0보다 큰 같은 걸 보여주면 된다라고 나왔어요.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ln(x-x는 k 했을 때 k 값에 따라서 개수를 조사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일단 뭐 한다? 우리는 그렇죠. 여기 있는 ln(x-x) 얘를 우리가 뭐 fx를 칩시다. 그럼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fx는 자 ln(x 빼기 x입니다. 얘를 미분할까요? f'x는 어떻게 된다? x분의 1에서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미분되는 거 얘가 0 된 거 찾아야 돼요. 그 어떻게 될까? x분의 1이 1인 거니까 얼마? x는 얼마? x는 1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럼 1 넣었을 때 각각 따져볼까요? x가 1이면 자, x 뿅뿅뿅 1 뿅뿅뿅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0승. 자, x는 0보다 크겠죠. 왜? 여기는 진수 조건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이건 0보다 클 겁니다. 그 상황에서 f 미분계선 얘는 1일 때 0이었으니까 자 1보다 작은 거예요. 뭐 2분의 1쯤 넣을까요? 그러면 2분의 1쯤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얘는 2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2입니다. 2 빼기 1은 1인 거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돼요. 자 f는 모아놓고 있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런 수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하여튼 lx니까 뭐냐면 요 그래프는 정의역이 x는 0보다 큰 건 확실해요. 자, 거기에다가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값을 넣어볼게요. x가 여기 1이면 어떻게 돼요? ln 1은 0이거든요. 0-1인 거니까 이 값은 얼마면 -1인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 1이었을 때 여기 -1이다. 요 값이 이렇게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자, 0에는 안 되는 거니까 0에는 정선이 되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다가 감선이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거는 k 코스 다라는 거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으면 이거는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면은 일단 실근이 없어요. 그러다가 k가 얼마면 k가 마이너스 1 때는 실근이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때 몇 개? 두 개다라고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따져주시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 기본을 따져주시는 거니까. 자, 2번입니다. 2번은 자이언더스 x-x에서 는 k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앞에 있는 자이언더스 2x제곱 마이너스 x를 역시 fx를 둡니다. 그러면 fx는 자이언더스 2x제곱에서 x를 뺍니다. 미분할까요? 어떻게 된다? 얘는 자이언더스 2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을까요?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됩니다. 그럼 0이라면 자 x가 뿅뿅뿅 0 뿅뿅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0이 되겠죠? f 프라임은 0이 된다는 거고요. 자, 뭐 1 같은 거 넣을까요? 여기 1 넣으면은 무리수 2-2돼요. 그러면 2는 2.75만이니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f는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x가 0일 때입니다. 이거 0 넣읍시다. 2의 0제곱은 1 빼기 0인 거니까 어떻게 똑같이 얘는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뭐 나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뭐 정수선 같은 거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따집니다.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0일 때 얼마? 0일 때는 1 지나는 거니까 여기 1입니다. 0,1인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됐습니까? 뭐 거기에 뭐 따지는 거 상관없어요. 확실한 거지. 그러면은 얘가 1인 거니까. 자, k가 뭐보다? 그렇죠. 요 1보다 작아버리면 작으면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다. k가 1이면은 실근이 몇 개? 한 개. 1보다 크면 몇 개? 두 개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도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이 아니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쳐주세요. 2번과 3번은 여러분 좀 별표 쳐주시는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방법은 크게 두 개예요. 두 개야.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요 자이언더스 EX랑 KX의 값을 각각 그리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K가 나왔으니까 뭐냐면 K만 남기고 싹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자, 그러면 X를 나눕시다. 나누면은 자이언더스 2의 X제곱에서 빼기 X를 나누는 게 뭐가 된다? K다 라고 쓴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나 얘는 X는 0이 아니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는 X는 0, 결국 Y축이 점근선처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합시다. 얘는 일단 얘를 똑같이 X를 칩시다. 그러면은 자, F 프라임 X는요. 자, 몫의 미분입니다. X제곱에다가 그러면은 자이언더스 2X 곱하기 X. 그럼 2X에서 빼기 1입니다. 곱하기 1입니다. 연결부는 마이너스예요. 일단 얘기는 한 번 더 정리하시면 x제곱분의 자이언더스 2x제곱에서 x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x가 1밖에 없다 라는 얘기겠죠. 그럼 x는 1이야. 그럼 x 1입니다. 자, x가 뿅뿅뿅 얼마 해야 돼요? 그렇죠? 0 포함해야죠. 0은 아까 0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뿅뿅뿅 그 다음 얼마입니까? 1 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f 프라임일 때 얘는 얘가 0이거든요. 그럼 볼까요? 자, 0과 1 살려볼까? 0과 1 살려면은 F'은요? 이거예요. 자, 보시면 X 빼기 1인 거니까 이렇게 돼요. 얘는 X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형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에요. 그러면 0과 1 살 때 음수인 거니까 얘도 음수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0보다 작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얘도 역시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얘도 역시 음수예요. 맞죠? 얘가 음수인 거니까.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 얘는 양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자, 봐봐. 아까 보면은 0이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면 이것은 감소인 거죠. 감소인 거지. 그럼 계속 이렇게 쭉 감소합니다. 그러다 얘는요.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감소하다가 올라간다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됐죠? 해서 보시면 이 각각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이 아니라 정근선 따져보셔야 돼요. 정근선.
자, 첫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을 따져봐야겠죠. 맞습니까?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갈 거예요. 자, 이번에 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무한대분의 어떻게 형태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어저께 했었어요. 이 무리수 2x랑 x 있을 때 우리 힘이 센 건 뭐냐면 얘였었죠. 그러면 영향은 당연히 얘 받겠죠. 그러면 x가 무한대 가면 당연히 얘는 똑같이 무한대 갈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x의 tangent 2x가 어디로 간다? 그렇죠. 얘는 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0. 이번에는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의 오른쪽 갈 때. 이때는 한번 볼까요? 이건 다 했나? 그렇게 했죠. 자, 0의 오른쪽 가면은 얘는 0분의 얘는 이렇게 똑같이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x는 0이 가까워지는 건데 자, 얘가 좀 더 크겠죠. 맞습니까? 2x는 뭐냐면 이거잖아. 얘는 2x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x가 얘는 0에 가까워지는데 2x는 어디가 얘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 0분의 숫자인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x분의 잔대에서 2x 어디로 간다? 얘는 얘는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왜 0이 무한대예요? 그럼 똑같이 어디로 간다? 똑같이 해도 보시면 어떻게 해? 얘는 x분의 2의 x인데 자, 봐보세요. 얘는 0으로 가는데 똑같이 얘는 0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0에 가까워지는 건데 0보다 작은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1로 가요. 어차피. 그러면 자, 0분의 숫자는 어차피 무한대인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얘는 마이너스 2 무한대로 간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자, 얘는 1로 가는 거죠. 얘는 이렇게 가는 거분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얘는 x분의 2x 제곱이야. 그럼 x는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다음 얘는요?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인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얘는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값은요, 마이너스 무한대 거니까 이 값은 음수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럼 얼마? 음수 양수이기 때문에 얼마? 얘는 0인데 0에 마이너스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건데 0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갈라지면서 얘는 뭐 이렇게 형태 되겠죠? 이렇게 형태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잖아.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됩니다. 그러면 x에다 fx 1 넣으면은 1분의 자연대수 2인 거니까 얼마? 이 값이 얼마? 무리수 2라고 쓰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x가 0의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할 때는 0에 가까워지는 건데요. 맞죠? 근데 0보다 작은 쪽 하는 거니까 0보다는 아래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형태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개수 k 값 따라서 각각 조사합니다. 어떻게 될까? 기본 이거죠. 얘는 무리수 2예요. k가 2라면은 그러니까 2라면 얼마? 이때는 교점이 몇 개? 1개겠죠. 그러다가 얘는 자연대수 2보다 크게 되면은 이때는 교점이 2개예요. 그러다가 요 자연대수 2보다 작습니다. 얼마까지? 0까지죠. 맞지? 0까지 0부터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무리수 2보다 자연대수 2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된다? 요 사이인 거니까 0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얼마? 얘보다는 작아지면 아래 들어가면 그때는 몇 개? 1개씩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된다? 다시 몇 개 된다? 1개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자연대수 2x랑 kx니까 이걸 각각 그릴 거야 우리가. 자, 2x는 뭡니까? 얘는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y는 자연대수 2x 제곱인 거고요. kx예요. kx는 뭐야? 0,0을 지나는 어떤 직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잖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 k 값에서 k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때 접하는 거니까 결국엔 뭐가 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0,0 했을 때는 이렇게 접합니다. 접하게 되면 얘는 뭔데? 얘는 y는 자연대수 2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죠? 앞에서 했었으니까. 그러면 얼마 때? 무리수 2였을 때는 얼마나? k가 무리수 2였을 때 뭐가 된다? 그렇죠. 이때는 접하는 게 좀 1개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요 2보다 커지면 몇 개 되는 거? 그쵸?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개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 요거 접하는 것부터 얼마까지? 0까지는 만나지 않다가 다시 뭐가 되면은 음수가 되면은 늦게 다시 몇 개? 1개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방법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3번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은 자, 뭐 잠깐 바꿔 보실까요? 이것도. 자, LNX랑 이번에는 KX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넘겼어요. 자, 넘겨버리면 얘는 뭐냐? 자, 얘는 x분의 lnx인데요. 얘를 fx를 두시면 얘가 뭐랑 됐다? k랑 같은 거니까 요 x분의 lnx 그래프랑 그 다음에 k 그래프를 각각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x분의 lnx 그래프 우리가 어제 그렸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이거? 어제 그랬었죠, 이거? 어제 막 x분의 a 곱하기 ln의 그래프를 그렸던 거.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갔다가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일 때? 이거 얼마일 때? 무리수 2였을 때. 맞습니까? 여기가 무리수 2였을 때 여기가 얼마? 여기가 무리수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y는 k랑 보는 거니까 k가 얼마일 때? 그렇죠. k가 무리수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은 이땐 교점이 없죠. 그러다가 얼마? 무리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때 어떻게? 교점이 몇 개? 1개였다가 얘보다 떨어지면 다시 몇 개? 어디까지? 그렇죠. 0까지. 자, 여기 0까지, 0보다 큰 것까지는 교점이 계속 2개였다가 맞나? 0부터 얼마? 0부터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다 몇 개? 1개씩밖에 안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각각 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어떻게 한다? 각각 lnx랑 얘는 y는 lnx와 그 다음에 y는 kx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우리가 보셔도 상관이 없다. 그럼 똑같이 lnx 어떻게? 중간 이런 그래프인 거죠. kx 어떻게?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이거는 무리수 2분의 1 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맞죠? 요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했던 걸로 기억하는 거니까 이거 그래프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많이 알고 있으면 사실 미적분은 좀 편해요. 특히 미분 단어는 우리가. 자, x가 0보다 컸을 때 x lnx가 x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했을 때 요거를 찾아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상수 다 넘겨버리세요. 다 넘겨버려. 그러면 자, x ln x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성립해줘라. 이걸 우리가 보면은 얘를 fx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항상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요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큰 쪽에 있는 것 중에서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우리는 미분하셔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요거의 최소값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시면 얼마입니까? 얘는 x는 1 곱하기 lnx 그 다음에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1 빼기 x에다가 맞죠? 이건 사라지네. x가 아니죠. 이건 얼마입니까? 얘는 미분한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얘가 얼마? 얘는 0보다 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0보다 큰 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1인 거니까 1 날아가요. 그럼 얼마? 얘는 ln x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x 얼마? x는 1인 게 나오겠네. 그러면 자, x 뿅뿅뿅 얘는 어차피 얘는 0보다 클 겁니다. 왜? 진수 조건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1 그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은 얘는 0입니다. 그러면 자, 최소값인 거니까 당연히 최소값인 거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최소값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감소하듯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가는 거야. 자, 1보다 큰 거 넣읍시다. 1보다 큰 거 뭐 넣을까? 무리수 2 넣을까요? 무리수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얘는 2 빼기 2인 거니까 맞죠? 그럼 얘는 0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응. 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 넣어봅시다. 1 넣어봅시다. 그러면 얼마? 얘는 1 넣는 거니까 얘는 0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야. 이것 때문에 f는요. f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 같은 경우는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따집시다. 따져보시면 어떻게 될까? 얼마를 넣어야 될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lx-1 저거 범위가 어떻게 되죠? 아니 f' 여기서 보는 거지? 그럼 무리수 2를 넣을까요? 그럼 무리수 2를 넣으면 얼마 될까? f'은 ln 자이너스 2는 얼마? 1인 거니까 얘는 양수죠.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입으로 따지네요. 아 미안합니다. 그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이 얘가 된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최소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뭐보다 그렇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값이. 됐어요? 그럼 이거 따지시면 돼요. a는 얼마보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네요. 2번입니다. 얘는 이제 1부터 자연에서 2의 제곱까지 했을 때 모든 실수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1부터 자연에서 2의 제곱까지 어떤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뭘 찾아서 그렇죠? 최대값을 찾아서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 나와 있는 저식 있죠? 여기는 자 2x 빼기 x 곱하기 ln x에다가 더하기 k 이걸 찾는 건데요. 얘를 우리가 fx라고 쳐보죠. 일단 미분합시다. 자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얘는요 x 미분한 거니까 1 곱하기 ln x 그 다음 얼마 되나요? x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맞죠? 더하기 k가 됩니다. k는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없어질 거니까요. 얘는 2 빼기 1인 거니까 1 마이너스 ln x거든요.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거니까 x는 얼마? 자연돼서 2가 됩니다. 그럼 요거 부로 따져볼까요? 따져볼까? 그러면 자, x가 뿅뿅뿅 얼마? 일단 0보다 클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무리수 2가 됩니다. 자, 1부터인 거니까 자, 뭐 무리수 2의 제곱 넣을까요? 우리 잘 2의 제곱 같은 거 넣으면 얼마 될까? 여기는 2의 제곱 넣으면 2가 나오죠. 그럼 1 빼기 2인 거니까 이 값은 음수인 거니까 얘는 얼마? 이 값은 음수고 얘가 양수 나온다는 거죠. 이때 f'은 0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f는 어떻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때가 뭐 결국은 그때 이제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최대값 찾습니다. 최대값 뭐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자 f의 자이너스 2를 찾습니다. 그러면 곱합시다. 2배의 자이너스 2. 그 다음에 ln 2는 1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k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됐죠? 따라서 k는 뭐보다? 마이너스 자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1부터 2까지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자, ax 곱하기 bx입니다. 근데 저게 성립하도록 했을 때 b-알파의 베타-알파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어쨌든 베타는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가장 뭐 아래에 있는 거죠. 결국에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뭘 찾아야 될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넘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거야. 일단은 여기 알파 베타 있는 거니까 넘겨버립시다. 왜냐면 이거 넘긴 게 아니라 x로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얘는요. 알파에다가 얘는 x분의 자이너스 2x 제곱이 어떻게 된다? 얘는 여기 된다는 거죠. 요거 갖고 어떻게 했어요? 요거 갖고 어떻게 했어요? 요거 갖고 어떻게 했어? 그래프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어디였었냐면 얘가 1번이었던가? 아니죠. 얘 2번이었네요. 2번 할 때 x분의 자이너스 2x 저거 우리 그래프 그랬었잖아 우리가. 맞습니까? 아까 이렇게 따졌었죠? 정선이 되면서 얘가 이랬었습니다. 1이었을 때 2가 됐었어요. 맞죠?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면 됐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1부터 2 사이래요. 저기 알파 베타가. 그러면은 1부터 2인 거니까
x가 1부터 얼마? 2까지 여기까지인 거지. 2까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 2를 합시다. 그거 얼마야? 얘는 얼마? 얘는 2분의 자연에서 2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엔 뭐냐면 요거 해당되면 뭘 찾습니까? 베타 빼기 알파 하는 거니까. 그럼 자 보세요. 어쨌든 쟤는 자 x분의 요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얘는 뭐랑 무사해요? 얘는 요거는 거니까 자연에서 2부터 얼마까지 2분의 요거 제곱 사이거든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거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여기 되지 않을까? 어쨌든 사이에 있는 거니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시면 베타 빼기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어디 되는 경우에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준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 자연에서 2의 제곱에서 무리수 2를 빼주셔라. 답은 얼마? 답은 그냥 여기 이렇게 끝나겠네요. 됐습니까? 물론 각각 넘긴다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알파, 베타 자체가 뭐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이 그래프를 알고 있는다면은 오히려 이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에 막 지금 안 하잖아. 됐습니까? 뭐 미분하고 막 안 하잖아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거, 그 다음에 설명했던 거를 최대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누가 자주 혹은 많이 그려봤냐, 누가 많이 더 그래프를 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 해결 차이가 되게 커져요. 그런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도 많이 해보시고 꼭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뭐 계속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건 많이 했었습니다. 수투에서 했었던 얘기지만 위치에 가는 걸 우리가 뭐랑 미분하시면은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 속도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맞죠? 자, 속도가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어떻게 운동 방향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간다. 양의 방향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음의 방향이면 어떻게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음의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속도가 0이다. 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속도가 0일 때는, 그렇죠? 이가 5가 해당되는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V가 0이었을 때, 속도가 0이었을 때는 어떻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요 미분한 값이 0이다라는 거죠.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식을 미분한 값이 얼마 된다? 0이다. 결국에는 극간 뭐 이런 얘기처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평면 운동에서 속도와 각도라고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어떤 t가 난 매개변수로 나왔어요. 자, 나왔을 때 우리가 각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쨌든 미분 dy dx가 필요해요. 근데 각각 얘가 어떻게 t에 관해서 우리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거 했었죠. 자, dy dx는 어떻게 된다? 얘는요, 그렇죠. dy dt에서 dx dt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f 프라임 t f 프라임이 아니죠. 얘는 g 프라임 t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시면 얘는 g 프라임 t가 되겠고요. 얘는 f 프라임 t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 이걸로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얘기가 아마 뒤에 나와 있을걸요. 그렇죠? 밑에 나와 있네. 자, 각각 속도에 해당되는 어떤 성분은 어떻게 t에 관해서 각각 x랑 y를 각각 미분한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속력의 크기는요. 크기는 어떻게 된다? 크기는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것처럼 하시면 된다. 자, x 성분이 이거 f't고 y 성분이 g't인 거니까 각각 뭐해서 각각 제곱해서 합한 걸 모시면 된다. 루트 씌우면은 해당 크게 각각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했나? 가속도는 해당되는 이 속도를 미분하는 거니까 더블 프라임 갖고 해주시는 거고, 크기는 역시 뭐 한다? 특히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합한 걸로 역시 뭘 씌워준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해결된다 라는 얘기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1번부터 할까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였을 때, 자, x랑 y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을 때, 자, p의 속도의 크기와 속도 크기인 거니까 각각 미분해서 각각 x의 성분과 y의 성분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워라.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속도 크기가 구하려면은 이기도함수까지 각각 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x 프라임 미분합시다. 얘는요. 2 곱하기 코사인 미분은 뭐 나온다?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인 거죠. 어떻게 된다? 얘는 더하기 사인 t가 된다. 자, y 프라임은요. 앞에 미분한 거니까 사인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된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t가 얼마였을 때? t가 2분의 8대 넣는 거니까 대입할게요. 자, t가 2분의 8을 넣게 되면은 자, x 프라임 성분 얼마? 사인 2분의 파이 얼마나? 사인 2분의 파이는 1인 거니까 얘는 3 되는 거예요. 그다음 y는요. y 프라임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속도의 크기는요. 크기는 어떻게 된다? 속도의 크기는 루트 제곱입니다. 얘는 9 더하기 0인 거니까 얼마 된다? 얘는 3이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속도 크기입니다. 한 번 더 x 더블 프라임 t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 결국엔 코사인 t가 되는 거고요. 자, y 더블 프라임은요. 코사인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사인인 거기 때문에 얘는 사인 t가 된다. 굳이 2분의 8 안 넣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어쨌든 하는 거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 거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 되는 거니까 1 되는 거죠. 거기 1을 넣으시는 거니까 크기는 얼마? 크기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1번도 같이 해결됐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도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물리를 되게 못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이렇게 갑자기 또 물리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자, x는 속도의 크기가 최대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합니까? 속도의 크기는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한 값에 루트 씌운 거니까 일단 미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x 프라임인 거니까 얼마? 얘는 2t였을 때. 그 다음 y 프라임은요? y 프라임은 자, t제곱에다가 얼마 됩니까? 빼기 5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각각 제곱이니까 우리가 얘를 미분합니다. 아니, 얘는 각각 우리가 뭐 한다? 얘는 제곱하셔야죠. 따라서 속도의 크기는요. 자,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의 크기는 자, 루트 이거죠? 자, 4t제곱에다가 그 다음 제곱하는 거니까 t4제곱 그 다음 얼마 되는 거죠? 마이너스 5t, 10t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더하기 25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루트 얘는요. 자, t4제곱에다가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t제곱 그 다음 더하기 25거든요. 그럼 얘를 완전제곱 봐봅시다. 그럼 루트 자, t제곱에다 빼기 6t제곱 그 다음에 얼마? 절반제곱인 거니까 9제곱이 아니죠? 4제곱이죠. 그 다음에 얼마? 뒤에는 더하기 16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 루트 자, t제곱 빼기 3 전체 제곱에서 더하기 16 얘는 이렇게 붙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t가 얼마일 때? 자, t제곱이 얼마일 때? 그렇죠. 자, t제곱이 얼마? 3일 때 이때 최소되는 이때 최소가 얼마? 최소가 루트 16이 이때 4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t제곱이 3인 거니까 t가 얼마일 때? t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t가 얼마? t가 루트 3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때 뭘 찾아라? 가속도의 크기를 찾는 거니까 아유 결국엔 한 번 더 미분해서 t에다가 루트 3 제곱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x 더블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2 나오죠? 그 다음 y 더블 프라임은요? 얘는 2t 나옵니다. 따라서 루트 3 넣는 거니까 얼마? 얘는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 y 프라임 얼마 된다? 2 루트 3이 된다. 따라서 가속도 크기죠? 가속도의 크기는 자, 루트 제곱하니까 4 더하기 4, 3, 10입니다. 루트 16이네요. 답은 얼마 된다? 4가 된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죠. 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2번도 해결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좀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자, 3번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원에서 해당되는 어떤 세터가 주어졌을 때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고 됐습니다. 요게 만약에 x제곱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좀 p라고 치시면 이 각을 세타로 할까요? 그럼 p는 우리가 만약에 p를 우리가 얘를 x, y로 합시다. 그러면 된 거죠? 얘가 r이 되는 거고 얘가 x, y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 r분의 x는 뭐가 된다? r분의 x는 얘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r분의 y는 뭐가 된다? 얘는 사인 세타가 된다. 따라서 x는 뭐냐면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된다? r 사인 세타 된다. 라고 표시했었죠, 우리가. 해서 보시면 요 p는 원 위에는 p는 어떻게 된다? 요 p는 우리가 x, y를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 그렇죠?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자 보세요. 얘는 반지름 1이고 각이 얼마? 3t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그렇죠. r 코사인 얼마? 3t, r 1인 거니까 얘는 사인 3t로 놓자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게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끝난 거죠? 사실은요. 보면 얘는 자 x가 얼마니까? x가 코사인 3t가 되는 거고 y가 뭐 되는 거니까? 얘는 사인 3t가 되는 거니까 자 t가 얼마일 때? t가 했을 때 가속도와 크게 속도에 각각 구하는 게입니다. 일단 미분하셔야죠. 미분하시면 얼마 될까요?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인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3t에다가 요 안에 거 미분하셔야죠. 얼마? 앞에 3 붙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y''은요. 얘는요. 코사인 3t에다가 앞에 안에 거 미분하는 거니까 앞에 3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요. 자, 이거 제곱합니다. 얼마? 9. 얘는 사인 3t를 제곱하는 거. 얘는요. 9에다가 코사인 3t 이만큼을 제곱한 거에 이렇게 루트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인데? 사인 3t 제곱, 코사인 3t 제곱 얼마? 1인 거죠. 앞에 9 뺐으니까 루트 9입니다. 답은 얼마? 3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x 더블 프라임은요. 요거 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럼 똑같이 코사인 3t인데 또 3 빠지는 거니까 얼마? 앞에는 마이너스 9가 빠질 거예요. 자, y 더블 프라임은요. 그러면은 얘는 앞에 마이너스 사인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 코사인이 아니죠. 얘는 사인 3t인데 앞에 또 3 빠졌으니까 앞에 얼마? 9가 빠지겠죠. 이렇게. 그럼 각각 제곱하는 거니까 똑같이 제곱하면 1인 거죠. 얘는 81이야. 그럼 루트, 얘는 요거 9의 제곱 81 더하기 81. 그 루트 씌우는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잖아. 얼마? 얘는 얼마? 얘는 따라서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81 코사인 얼마? 3t 이만큼을 제곱한 거. 더하기 81에다가 사인 3t를 이렇게 제곱하신 거. 이거 합해서 루트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앞에 81 빠지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1인 거잖아요. 그럼 루트 81인 거니까 답은 얼마? 답은 9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우리가 3번도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요 미분까지는 일단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적분인 건데, 오늘 요 부분은 같이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자, 뭐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뭐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2.5단계가 될지 한 주가 더 될지 연장할 건지 아직은 주말 동안에 아마 결정이 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해야 돼야 하는 것들은 꾸준히 좀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쨌든 계속 해왔던 거니까.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어쨌든 이제 시험 대비는 미리 해야 될 거 생각이 돼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하 부분 있죠. 우리가 기하는 우리가 어쨌든 참 당장은 패스하고 왔었는데 이제 기하도 슬슬 이제 시작을 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기하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재를 정하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 체제로 들어가서 그거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자, 어쨌든 2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뭐 내 예상보다는 좀 빨리 끝나긴 했어요. 예상했던 어쨌든 요 미분 진도보다는 빨리 끝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랑 같이 호흡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2주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요. 대부분 친구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어쨌든 기한을 맞게 잘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숙제가 많아서 조금 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숙제를 안 올린 친구도 몇 명 있고 해요. 그리고 반응이 없는 친구도 있긴 합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때 가서 할 걸 이라고 단 1%라도 0.001% 후회할 것 같은 거라면 하세요.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1년 반입니다. 1년 반. 말 그대로 1년 반이야. 1년 반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요 시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 시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이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리셋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만 공부하고 빠져들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렇게 하지도 않죠. 수학을 왜 공부하냐면 나중에 수학을 안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좀 뭐랄까요? 고2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절반 정도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뭐 학교마다 좀 입시 반영 비율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244 혹은 235라고 쳤을 때 어쨌든 뭐 244라면은 한 40%, 그다음 235라면 한 5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235라 치면은 말이 50%지만 사실은 실제로 반 학기인 거니까 한 35%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5%는 40 정도가 현재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단 시기로서는 절반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퍼센테이지로 상으로는 우리가 사실 절반 이상을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아직까지는 돌아갈 길은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미 돌아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 가서 그때 할 때 잘할 걸, 이렇게 할 걸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를 안 할 자신이 0.001%라도 없으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펜 잡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여러분 뭐 게임하거나 그랬을 때 보면은 게임할 때 이거 누를까 저거 누를까 뭐 이렇게 뭐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감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밥 먹을 때도 뭐 간단히 뭐 중국집 간다 그러면은 요즘은 잘 못 먹겠지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다 고민하면서 그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짜장면이나 짬뽕보다 못한 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답답한 마음에서 그다음에 또 여러분은 잘할 거라는 의미에서 좀 약간의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는데 응원보다는 약간 좀 질책성이 좀 짙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분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 요거에 대한 마무리는 어쨌든 일요일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조만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됐으면 했습니다.